자, 특수본 수사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오늘은 용산구청에 좀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네. 뭐 이제 사실 그 동안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어쨌든 투표로 당선된 분이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네. 국민의힘도 전전긍긍했거든요. 윤리위를 소집할 것인지 주민 소환을 할 것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으로 입건이 된 상태가 돼버렸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줄줄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사실과 다른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중되고, 또 첫 번째 말씀 자체도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그냥 축제도 아니고 문화현상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또 그날 내려서 그 근처를 봤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간 길은 그 길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밤새 일을 뭐 조치를 취했다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론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도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분 박희영 구청장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스스로 거치 표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후일에 있어서는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지금 됩니다. 주민 소환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네. 그냥 스스로 거치 표명을 하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 본인에게도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날 이제 귀갓길에 퀴논길 인근에서 참사 현장 한 2차례 정도 현장 점검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자, 보여주시죠. 쭉 보면은 앤틱 가구 거리에서 수행원하고 보이는 남성하고 곧장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고요. 그 뒤로 이제 나오는 모습이 한동안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본인이 점검을 했다 그러지만 귀갓길이었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었는데, CCTV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솔직히 이제 선출직이긴 하지만은 지금 법적으로 어떤 조처가 내려질지 이제 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 참사를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대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근데 사전에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사가 발생해서 경찰이 즉각적으로 동원이 돼서 들어갔다,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근데 그럼 사전에 그러한 조처와 준비를 누가 하느냐?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다. 이게 일본의 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용산구청장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그리고 저 태도에서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요. 소방서장과 용산구청장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소방서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날 자기 담당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고, 지금 오히려 과실치사로 해가지고선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책임을 나한테 지고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송구해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청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어떤 뭐라 그럴까, 거짓말이 드러나는 그런 식의 해명 아닌 변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도 본인에게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또 그 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구청장으로서 과연 자질과 역량과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는 점에서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거짓 해명 뒤죽박죽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부분이 나오는데, 맨 아래쪽에 보면요, 밤 11시에 비상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자, 이때 참석하지 않았고 부구청장이 주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자, 6차례 상황 판단 회의에도 모두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용주 의원님,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구청 측에서 해명은 사전 통보를 못 받아서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직의 수장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통보를 받아야 참석을 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 자리에 모두 있었던 사람은 보건소장입니다. 용산구에. 실제로 앰뷸런스를 보내고 처음부터 용산 소방서장과 나란히 그 자리를 책임졌던 사람들은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용산구청 직원으로부터 알지 않고 주민으로부터 문자로 그 상을 받았다고, 말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늦게라도 갔으면 그 사항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회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행사에 대하여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편견 내지는 그런 어떤 멀리 두는 태도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예. 보여지고요. 그날 마침 뭐 시내 시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보다는 용산구청장이 직접 안 됩니다, 수장님. 빨리 기동대를 불러주세요라고 했으면 조금 더 달랐고 또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날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뭔가 이렇게 통행을 질서 유지만 시켰어도 이 사태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일찍 집에 가고 저분이 저 지역이 과거에 구현했던 지역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조금 전에 네. 용산 소방서장과 이 태도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해주셨지만 왜 이 해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참사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이 부정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설명이 다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더 그 첨언을 하자면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경찰과 유기적으로 연대해갖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테 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와서 모두 아연실색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구청장이 지금 출국 금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엄중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용산 소방서장 얘기를 했는데 일선 경찰서의 그 경찰도 그렇고 소방서 대원들도 그렇고 일선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뛰었는데 지금 모든 책임을 일선에 지금 그 전가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불만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나 그다음에 집권당에서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국가란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일선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 엄중한 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선 바라봤으면 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 모두 억울한 책임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공개한 상황이라서요. 국회에서의 역할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자, 이 국회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결국 셀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 있는 경찰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명운동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장외투쟁을 좀 본격화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게 마땅한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책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예, 왜냐하면은 소수 야당이라면 저게 얘기가 돼요. 그리고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이걸 뭐 철저하게 규명해라는 말씀을 하지 않거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수사가 되지 않거나 물론 현재 수사가 100% 만족스러운 수사는 아닙니다. 예. 뭐 셀프 수사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건 또 법적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그거는 또 민주당에게도 기속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수완박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모든 국가 행정을 검찰에서 빼앗아서 경찰로 주는 바람에 경찰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 인력들을 보강해야 되고 뭐 그중에 일부가 마약 수사도 했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질서 유지에 좀 소홀해진 건 없는가. 그러니까 남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한 행동 자체가 이번
일에 있어서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의 반성, 그리고 실제로 어차피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나중에 가서는 특검도 여당이 합의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앞서 나간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검할 생각도 없고 객관적인 조사할 생각도 없다는 느낌이 왔을 때 그리로 갔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서명운동 돌입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을 너무 빨리 요청한다 이렇게 아니 특검 할 수 건가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프트하게 국민들 중심으로 합의해 가는 과정에 진정성을 가져 보여줘야지. 뭐 여당도 특검 안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특검 안 하는 것처럼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제에 해석한다면 그 다음 상황은 뭐냐면 윤 정부 퇴진 운동으로 나간다는 얘기밖에. 그럼 그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그게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 지금 희생자들의 이름하고 영정을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대립각이 지금 첨예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인 정진상 씨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지금 계속 수사가 이제 강화되자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고 하는 정치 쇼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더해서 지금 명단 공개 영정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걸 역으로 지금 돌려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그 영정이라든지 명단 공개하는 것을 유족이 원하는지 먼저 유족들께 여쭈어보는 것이 순서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완전히 지금 정치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퇴진운동으로 가겠다라는 거의 얄팍한 그런 노림수가 이미 다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수사하는 거 국수본에서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가지고 하는 이 절차는 바로 민주당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뭔가 미진한 부분이 나오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로도 미진하면 그때는 뭐 상설 특검으로 가든지 하는 것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대한민국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와서 서명운동 하자라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단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국정조사 하자는 여론이 높아요. 어떤 언론에서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지금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여론이 70% 가까이 된다라는 걸 본다면은 결국은 정무적으로 무엇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행안부 장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크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정조사를 지금 수사 뒤에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이거에 상응할 만한 책임지는 자세, 대안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출국하기 전에 예를 든다면은 그런 어떤 큰 그림 속에 그런 조처를 취했다면은 국정조사를 주장한 민주당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런 그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시간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아니면은 여기서 또 새로운 그런 사실이 확인이 돼서 여론이 더 분기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 참사 희생자 이름과 얼굴 공개 문제 이게 폐륜이냐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는 굉장히 지금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야당 대표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유족들이 이 피해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또 지금 장례를 치르시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나와도 그거는 유족들 입장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먼저 이것을 왈가왈부하면서 이 상황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이거 무리라는 거 알 텐데 여러 가지로 대정동 의혹 수석이 속도를 내니까 무리란 걸 알면서도 이슈를 덮는다는 차원에서 그냥 계속 그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정의당도 명단 공개 입장에 나와도 이건 유족 측에서 나와야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대정원 조정훈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네요. 네.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참사가 있는데 누가 죽었는지 영정 하나 없이 이름 하나 불리지 않고 하는 경우도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유족이 원치 않는다는 거고 오히려 뭐 민주당 쪽에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족이 그렇게 통탄해하는 우리가 무슨 뭐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이름도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게 이렇게 급하게 정리를 하느냐 이렇게 느끼는 유족도 그 중에는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른 그 야당 두 대표들도 이건 좀 과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4일 오후 7시에 추모 미사가 열리는데요.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여기서 명단이 공개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늘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하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천주교 관계 단체에서도 유족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참사에 대해서 그 희생자의 그 영을 기리고 또 유족의 아픔을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이것을 정치적 공방화하는 거는 여든 야든 비판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상황이기를 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또 뭐 보상 배상 문제도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지는 게 바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